네, 정치연한 두 현역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요, 하 의원님,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제1야당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에 민심의 요구는 시대 교체다. 그리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시대 교체라는 거는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리더십은 아직 20세기다.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는데 세계 1등 하잖아요. 네. BTS나 윤여정이나 뭐 손흥민 등등. 근데 아직 정치 리더십은 개도국의 후진국 리더십 아니냐. 그래서 리더십을 확 바꾸고 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21세기형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공약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요. 검찰총장 직선제 또 법무부 폐지 공약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배경에서 담은 그러니까 거죠? 이제 검찰이 공정해야 되고 네. 공정하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 정권마다 이 권력하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사건도 있지만 지난 정권에도 최동욱 총장이 사실상 쫓겨난 일이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한 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갈등을 반복할 것이냐. 근본적인 독립성에 대한 대안이 뭐냐. 제가 네. 볼 때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임명권을 대통령에게서 국민으로 돌려주면 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기 검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인기가 권력 안에 범죄를 잘 잡는 사람이 인기 있는 거지. 뭐 기본소득 뿌리겠다, 돈 퍼주겠다. 이런 검찰총장이 인기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기 있다는 것은 권력 수사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네. 공약 중에 또 하나 제가 눈에 띄게 본 것이요. 세종시 수도 이전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을 완성하겠다. 이게 여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야당인 하 의원의 주장에서 상당히 솔깃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요. 네. 또 존경하고 그분의 특히 정치, 이 정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사실 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좋습니다. 수도권에도 상생하는 길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은 서울은 개발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을 많이 못 짓게 돼 있어요. 네. 총량제가 돼 있고 공장도 수도권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뉴욕, 워싱턴처럼 그 세종은 정치 수도, 서울은 경제 문화 수도 이렇게 발전하면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날 수도 있다. 네.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해가지고 지방이 소멸하게 되면 수도권도 결국 안 좋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도권에 계신 주민들이 빨리 저 청와대와 국회는 가고 우리는 경제 문화 쪽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전 의원님은 대선 출마 계획 있으세요? 제가 나가면은 정치를 희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씀 같은데 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제 삼선 의원이신데 그동안 보면은 굉장히 논쟁적 주제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선점하고 선도했던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고 특별히 이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 날이면 바로 그냥 발의를 합니다. 네. 완전히 법안 제조기 또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그 입법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숫자 딱 서명 받아서 바로바로 발의하는 그런 이제 신속성도 있고 네. 특별히 이제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보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종시 저 수도 이전이라든지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전에 스스로 한 발언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네. 또 일부는 국민의힘 당론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이제 주장들인 것이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이제 변화가 있었고 당론에 또 어떤 이제 이걸 극복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월 24일 날 권력기관 개혁 토론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법리에 근거해야 할 사법 판단이 자칫 정치화할 수 있다. 그리고 6만 경찰 조직에 수사권이 있다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권을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을 대안으로 언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해도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선거 잘하는 사람을 뽑을 우려가 있어서 이 판결이 포퓰리즘에 건강한 판결이 난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2017년 당시에 하태경 의원님과 2021년 오늘 이 자리에 하태경 의원님은 틀린 사람이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 이전의 문제는 지금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147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네. 그래서 근거법만 마련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 이야기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혼란스럽다. 네. 이런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대목은 이제 하 의원께서 좀 제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당론과 그- 배치되는 주장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기존까지 당 입장은 네. 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인데 당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사실상 당권을 잡게 됩니다. 네. 그건 우리 당의 입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건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이번 포인트가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하자. 네. 결정을 해버리자. 그래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왜냐하면 당대표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직선제 방금 반박하신 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건 검사장 직선제를 비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론회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지방검사장 직선제랑 검찰총장 직선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검사장은 17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대충 선거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전국에 딱 하나 선거를 하면 낱낱이 다 보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법치를 무시를 했는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성윤하고 한동훈 검찰총장 후보로 둘이 나갔다고 칩시다. 누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총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직선을 하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네. 되고 아무튼 그건 검사장 직선제랑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뭐 공약 문제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또 후보들 간의 쟁점과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정치 현안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보면요, 이 경선 연기론 두고서 해야 된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제 입장은 네. 제가 이 문제를 당내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제기를 처음 했었는데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10년 동안 3번을 낙선해 가면서 이 도전을 해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건데 특정 주자를 위해서 앞잡이를 한다든지 네. 또는 특정 진영에 말하자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이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차원에서 경선조차도 기획되고 관리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7 재보궐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이 흥행의 재미를 보신 분들이거든요. 이 흥행이 어떤 맛인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더 정교하게 말하자면 이 흥행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집중적으로 아마 고민하고 정교하게 기획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근데 우리만 9월 달에 마스크 끼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당대표께서 뭐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당내 여러 의견들을 한 번쯤은 수렴하고 당내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서 결정하는 것과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것은 추후에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중 주자들을 만나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그런 입장이던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전 총장 입당 문제를 놓고 이게 언제냐.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은 이동훈 대변인이죠. 사퇴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 일신상 건강의 이유지만 속내는 지난번에 입당 시기에 대해서 서로 이게 좀 의견이 달라서 그랬던 것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은 그 저희 당 입장에서는 권력 교체에 대한 희망이 암울할 때 네, 그 권력 교체에 대한 희망을 준 분입니다. 어쨌든 뭐 추미애 조국 같은 사람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안에 이제 참모진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윤 네. 총장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입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원래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분들 중에 네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시너지 있게 들어가기 위한 그냥 쭉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국민의힘 안 좋아하지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 에너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결합을 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주자들 주변에 어떤 사람 또 어떻게 쓰느냐 용인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열흘 만에 대변인 사태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좌충우돌이죠. 그리고 본인도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과 언론에 의해서 검증 절차를 거칠 텐데 제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역동적인 사회라서 매일같이 새로운 현안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새로운 현안들이 막 3개, 4개씩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현안들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현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논의 과정과 역사적 논쟁 과정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 전 과정을 알지를 못하면 어느 현안 하나에 대해서라도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날이면 날마다 현안 생기죠. 하루에도 몇 개 생기죠.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포토라인에 서기가 두려운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동훈 대변인이 이렇게 또 사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국가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 의원께서 이제 대선 출마하신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야권 지정도 뭔가 가닥이 좀 잡혀야 될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와서 함께 경쟁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시간을 갖고 여러 고민 또는 제 3지대에 머무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추어잖아요. 네. 정치할 거라고 평생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거의 별의 순간이 온 건데 윤 총장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검사는 수직적 리더십입니다. 네. 상명하복이고 밑에서 알아서 눈치껏 위에 무슨 생각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는 다 같이 동지인 거거든요.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큰 사실 실수를 했고 인사사고가 난 건데 아직 링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면 비판은 링 위에 올라오면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네. 링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무튼 윤 총장님께서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네. 이런 정치인의 허명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의 속살에 대해서 충분히 좀 준비가 되시고 나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된 뒤에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네. 빨리 올라오냐 늦게 올라오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어차피 경선 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요. 어제죠. 보수 정치 평론가로 알려진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이 윤 전 총장 관련한 엑스파일을 입수했다. 그걸 보니까 방어가 어렵겠더라. 뭐 이런 글을 남겨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윤 전 총장에 미칠 정치적 영향 타격을 어떻게 보세요? 그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정제된 표현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장모님과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빨리 여의도에 등판하셔서 일정하게 거쳐야 되는 검증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검증의 과정에 또 임하고 또 자신 스스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실력을 국민들께 입증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자꾸만 등판이 늦어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네. 예측 가능성도 좀 부여하고 또 이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빨리 등판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게 봅니다. 하 의원님, 이준석 대표 출범 지 일주일 됐잖아요. 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대선 경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내걸고 있는 시대 교체를 의미하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크고 무거운 이런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준석의 시간입니다. 이준석의 시간이 꽤 오래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서 뭐 실수 사고 뭐 치지 않을까. 근데 일주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많은 파격은 있지만 네, 큰 실수는 없다. 논란은 조금 있지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역대 우리 당의 어느 대표보다 훌륭하게 일을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야당도 사실 여당도 긴장하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관련 세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 문제를 처리를 했고 여러 이제 앞으로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여권에서 보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일정 부분 이제 투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경륜과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것은 기존 질서, 기존 여의도 문법,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굉장히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불신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득표한 것은 이제 더 많이 득표하게 되는 불신의 크기와 득표가 비례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국민들에 의해서 또는 정치권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좀 성과를 좀 남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정치가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굉장한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번에 한 번 국민들 분노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자 매년 네. 매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사전 정보 가지고 돈을 벌고 막 부동산 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거를 아예 여의도 정치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네. 매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는 법을 이제 제안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가 소비되고 또는 국민들의 열망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반드시 손톱만큼이라도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만났잖아요. 예. 방명등을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하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두 당의 합당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좀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는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자, 뭐 조건 네. 없이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건을 내걸고 있고 근데 사실 근데 당명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당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당의 당명을 사실상 국민들 속에서는 네. 이미 이제 녹아 들어간 건데.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힘당으로 하면 어떠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뭔 네. 당명이 뭘 만들 거냐. 아무튼 이런 데서 좀 의미 들고 일부러 트집 네. 잡는 느낌이 들고요. 또 당협위원장을 원래 이제 비례정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그 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은 다 우리 당으로 보내줬어요. 네. 근데 또 지금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당협위원장 그 지역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합당의 장애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왜 괜시리 자꾸 장애물을 만드는 걸 보면서 좀 할 생각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합당할 생각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권도 뭐 열린당과 통합 얘기도 나오고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어떤 합종 연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이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야권이 이제 재편이 되겠죠. 그리고 네.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보수 진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확고부동한 플랫폼 정당이 되었습니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일화가 됐다고 본다면 진보 진영 또한 이제 열린우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단순하게 이제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보다는 네. 합당까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입당 안 하시면 큰 후회를 할 것이다. 네. 저는 정치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경고입니까? 저는 왜냐하면 계속 오판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일찍 들어왔으면 실수ing 됐고요. 네. 또 이번에도 일찍 들어와서 당대표 선거 나왔으면 본인이 당대표가 됐어요. 본인의 네. 시간이 됐을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계속 오판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안철수 대표님이 내건 정치 슬로건 안철수의 브랜드는 새정치였습니다. 근데 이미 새정치는 이준석 당대표로 이미 대표되는 새정치 이미지는 이미 다 까먹었고요. 네. 그야말로 정치가 소비가 되는데 안철수 대표야말로 이미 소비가 다 돼가지고 미천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가혹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험한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철수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의원님께서 대선 출마하셨으니까요. 네. 아까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돌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격려 감사합니다. 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그럼 27일이나 뭐 28일, 29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출홍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모호하다 너무. 그래서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에 올라오라.